안녕하세요. 오늘은 SM32WL 두 코어 간의 데이터 공유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기능인 인터프로세서 커뮤니케이션 컨트롤러, 줄여서 IPCC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L은 알다시피 M4와 M0 플러스 코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코어가 별도의 작업을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각 코어의 동작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결과나 한 코어의 동작에서 처리된 데이터를 다른 쪽 코어에서, 예를 들어 M4에서 데이터가 발생하면 이 데이터를 M0 플러스에서 가져와서 처리해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두 코어 간의 데이터의 공유가 필요하게 됩니다. 두 코어 간의 데이터의 공유는 두 코어에서 공유하고 있는 자원인 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램의 특정 부분을 공유하기 위한 공간으로 할당을 하고요. 이 공유하기 위한 공간에 이렇게 데이터를 쓰게 되고요. 그러면 필요할 때 다른 쪽 코어에서 이 공유된 공간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 쓰게 되면 서로 간의 데이터의 공유는 이루어지는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쪽 코어에서 발생해서 쓰는 데이터를 언제 이 데이터를 쓰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처리를 위해서는 이 M0 플러스가 이 데이터 영역의 변동사항을 계속 체크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ST마이크로사에서 만든 듀얼코어 제품 중에 IPCC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MC와 MPU가 존재를 합니다. 이 IPCC는 뭐냐면 하나의 IPCC 블록을 두고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M4에서 데이터를 쓰게 되면 M4에서 IPCC를 이용해서 M0 플러스의 데이터가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 M0 플러스는 이 공유된 데이터 영역이 변경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때 읽어가면 되겠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M0 플러스에서 데이터를 쓰고 그리고 나서 M0 플러스는 M4한테 데이터가 변경됐다는 걸 알리게 됩니다. IPCC는 M4의 데이터 변경에 관련된 인터럽트를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M4는 내가 보고 있는 이 공유 데이터 부분이 공유 메모리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때 읽어가게 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변경사항에 대해서 알림을 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 IPCC입니다. 이 하드웨어 블럭이 이 설정되는 공유 메모리에 대한 어떠한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단지 내가 이 공유 메모리를 쓰게 되면 IPCC 블럭을 이용해서 내가 데이터를 전달하고자 하는 상대편 코어에 인터럽트를 발생해서 데이터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리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STM32WL 같은 경우에는 IPCC 블럭에서 M4에서 M0 플러스로 데이터의 변경을 알리는 채널이 6개가 있고요. M0 플러스에서 M4로 데이터의 변경이 됐다는 걸 알리는 채널이 6개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돌아가는 게 IPCC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PCC 예제를 위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프로젝트에 적당한 이름을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듀얼코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 Enable Multi CPU Configuration라는 항상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IPCC 예제를 위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버거 살려줄 거고요. IPCC란에 여기 액티베이트 해주겠습니다. IPCC를 이렇게 액티베이트 해 놓으면 자동으로 인터럽트가 활성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를 확인하기 위해서 UART 2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양쪽 코어에서 쓰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니셜라이즈 코드는 코텍스 M4에서 작업하게 했고요. 그리고 어싱크로너스 모드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의 UART 블럭을 양쪽 코어에서 쓸 거기 때문에 UART 블럭의 사용에 있어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하드웨어 세마포를 액티베이트 해 주겠습니다. 예제는 M4 코어에서 WL-EV 보드의 버튼을 눌렀을 때 M4 코어에서 공유 메모리에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그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M0 플러스에서 출력하도록 작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PA0를 인터럽트 0번을 활성화 시킬 거고요. 그리고 코텍스 M4에서 사용하는 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설정 사항이 반영되도록 코드를 생성하겠습니다.
M4 코어용 소스 코드에 생성된 코드를 보시면 여기 IPCC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M4 코어와 M0 플러스 코어가 사용할 공유 메모리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메모리는 STM32WL이 가지고 있는 램 영역에 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램 영역에 공유 메모리 잡을 곳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WL 듀얼코어 프로젝트에서 코텍스 M4랑 코텍스 M0 플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 링커 스크립트 파일을 봐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L 같은 경우에는 2000만 번지부터 램이 위치하게 되고요. 그래서 2000만 번지에서 32KB를 M4 코어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M0 플러스는 2000만 8000 번지 32KB를 M0 플러스의 메모리 영역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유 메모리를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ATM32WL은 64KB의 메모리를 가지고요. 그래서 하위 32KB는 M4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상위 32KB는 M0 플러스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번지를 나타내면 M0 플러스 메모리의 시작 번지는, 그래서 이 마지막 번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는 M0 플러스의 이 상위에 이 부분을 공유 메모리로 설정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M0 플러스의 바이너리가 사용하는 스택의 시작점은 이 끝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끝점에서 이렇게 증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 공유 메모리 요 밑에 부분에서 M0 플러스의 스택 스타트 지점을 변경을 시켜줘야 됩니다. 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공유 메모리는 16바이트의 데이터 메모리하고 4바이트의 플래그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건 데이터용이고요. 4바이트의 플래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M0 플러스의 스택의 스타트 지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M0 플러스의 링커 스크립트 쪽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여기 언더바 이 스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코텍스 M0 플러스 바이너리가 사용하는 스택의 시작점이 됩니다. 이 시작점 보시면 이 부분에서 이 길이만큼 더한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스택의 시작점을 최상단이 아니라 24바이트 떨어진 부분에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공유 메모리를 이 메모리 위치로 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퍼 사이즈는 16바이트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영역으로 버퍼 포인터를 잡겠습니다. 여기 언더바 IO는 발러타이를 디파인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이 변수는 CPU 2번, 다시 말해서 코텍스 M0 플러스가 동작했는지를 확인하는 플래그 변수가 되겠습니다. 플래그는 간단하게 CPU 2번이 지금 시작이 됐는지 시작하지 못했는지 이렇게 나타내는 두 개의 플래그를 둘 거고요. 여기 이 채널 아이디는 저희가 사용할 IPCC의 채널 번호를 지정한 겁니다. 트랜스퍼 트리거는 유저가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확인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CPU 동작 상태가 지금 부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래그 값을 not initialized를 이렇게 해놓고요. 공유 메모리 부분을 제로로 초기화하겠습니다.
여기 IPCC Activate Notification이라는 펑션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사용할 IPCC 채널을 이용해서 M0 플러스로 데이터 전송이 완료가 되면 여기 집어넣는 이 콜백 펑션으로 알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X가 완료된 거를 콜백으로 응답을 받고자 한다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 콜백 펑션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TX 관련되어 있는 콜백 펑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백 펑션의 선언은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되고요. 이 콜백 펑션을 여기 집어넣을 거고요. 그럼 이 콜백 펑션을 구현부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백 펑션은 간단하게 플래그 값으로 트랜스미트, 그러니까 M4에서 M0 플러스로 데이터가 완벽히 전송됐다 라고 하는 플래그 값을 하나 세팅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PU 2번이 제대로 동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저가 버튼을 눌렀을 때 코텍스 M4가 코텍스 M0 플러스한테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는 게 확인이 되면 쉐어드 버퍼에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변수가 증가하겠죠. 변경된 요 값을 쉐어드 버퍼에 카피를 하고요. 그리고 사용하고자 하는 IPCC 채널의 TX를 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받는 M0 플러스에서는 이 채널 관련된 인터럽트가 뜨게 되고요. 그 인터럽트가 뜨는 걸로 확인을 해서 쉐어드 메모리 버퍼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TX 부분의 처리가 다 되면 저희가 설정한 콜백이 호출을 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콜백의 호출에 의해서 이 쉐어드 버퍼의 처리가 다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플래그 값을 바꿔주고요. 이 플래그 값이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동작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버튼 인터럽트 관련되어 있는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 버튼 인터럽트 관련된 코드를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트리거 변수를 변경되도록 인터럽트 핸들러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헤더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M4 쪽의 코드를 다 작성했기 때문에 M0 플러스 쪽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0 쪽도 공유 메모리나 플래그 값은 같기 때문에 M4 쪽의 코드에서 그대로 카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같기 때문에 플래그를 위한 변수 값하고 쉐어드 메모리 버퍼의 부분은 같죠. 그래서 M4코에서 카피해 왔고요. 채널 아이디도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M4코에서 들어오는 이 쉐어드 버퍼의 데이터 값을 카피할 유저 버퍼를 여기 설정을 했습니다. UART를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UART를 위한 하드웨어 세마포를 위한 세마포 아이디와 프로세스 아이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하드웨어 세마포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M0 플러스 코어에서 UART를 사용하기 위한 변수를 설정을 했고요. M0 플러스 마찬가지로 IPCC 액티베이션 노티피케이션 함수를 이용해서 M0 플러스로 들어오는 RX, 다시 말해 M4에서 보내는 TX에 대한 M0 플러스 입장에서는 RX에 관련되어 있는 노티피케이션 콜백 펑션을 하나 정의해서 써야 됩니다. 이 콜백 펑션은 인터럽트와 연동되는 콜백 펑션이겠죠. 그래서 이 콜백 펑션을 아까와 같은 형태의 함수로 정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설정한 콜백 펑션을 등록을 했고요. 콜백 펑션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시브 콜백이 온 걸 확인하기 위한 플래그 값을 하나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그가 설정이 값이 1이 된다 그러면 M0 플러스로 IPCC 알람이 온 걸 확인할 수 있겠죠. M0 플러스가 제대로 동작된다고 하는 플래그 값을 설정을 했고요. IPCC RX가 왔을 때 M4에서 보내온 데이터를 M0 플러스에서 출력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X 데이터가 왔기 때문에 쉐어드 버퍼에 있는 메모리를 M0 플러스의 메모리에 있는 유저 버퍼 쪽으로 카피를 했고요. 쉐어드 버퍼를 0으로 초기화해 줬습니다. 여기 보면 노티피케이션 CPU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IPCC 0번 채널의 RX로 해서 M4 코어한테 알람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M4 코어에서는 인터럽트가 발생하고 그 인터럽트에 의해서 우리가 M4 코어에서 정의했던 트랜스미트에 관련된 콜백 펑션이 호출이 되게 되겠죠. 이런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RX IPCC 관련된 이 플래그 값을 0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쉐어드 버퍼의 메모리를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위해서는 당연히 하드웨어 세원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하드웨어 세원포를 써서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세마포를 이용해서 세마포를 얻고 그리고 메트를 출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CPU 1에서 CPU 2로 가는 데이터가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려보면 두 코어가 있고요. 여기 공유 메모리 하나 놔뒀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공유 메모리에 M4가 데이터를 쓰게 되면 M4는 M0 플러스한테 데이터가 썼다는 사실을 IPCC를 통해서 알리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IPCC는 이 M4가 사용하는 IPCC 채널 0번에다가 이렇게 쓰면 M0 플러스는 IPCC 채널 0번을 리스트에 데이터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IPCC는 M0 플러스한테 인터럽트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이 IPCC는 RX로 등록되어 있는 콜백을 호출을 받게 돼서 데이터가 변경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하게 되고 처리가 끝나거나 아니면 공유된 데이터에 대한 리시브를 제대로 받았다는 사실을 이것 또한 IPCC를 통해 M0 플러스가 알리게 되면 이 부분은 M4에 들어있는 TX 콜백으로 알려져서 M4 또한 M0 플러스가 제대로 이 데이터 값을 받아간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예제로서 M4에서 M0 플러스로 데이터를 보내는 부분이 될 텐데, 반대로 M0 플러스에서 M4로 데이터를 보내고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관련된 IPC 채널은 각각 6개씩 동작하기 때문에 이 6개 채널을 이용해서 M4에서 M0로 데이터를 보내는 걸 알린다거나, 아니면 M0 플러스에서 M4로 데이터를 보내는 걸 알리는 부분을 양쪽 다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M4에서 M0 플러스로 IPCC의 0번 채널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것만 했는데, 다르게 M0에서 M4로 데이터 보내는 것도 다른 버튼으로 연동해서 작업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이 되시면 작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